안녕하세요. 이광재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상자산 시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입법 논의에 이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떠오르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하나 새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의 지분율을 제한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과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디지털 에셋의 박범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새로운 쟁점이 등장했다는데요. 주로 그 대주주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안. 이 내용이 어떤 거죠? 네, 말 그대로 이제 대주주의 지분율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제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이제 2단계 입법 논의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또 이제 규제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이와 별도로 새롭게 쟁점이 부상을 했는데요.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검토 단계이긴 한데 특정 개인이나 소수 오너가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사실상 거래소의 의사결정 구조를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구조가 이동안 있었던데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방향성과 연결돼 보입니다. 그럼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가장 큰 거래소인 업비트를 보면은 이제 송치영 회장이 약 25%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빗썸은 더 이제 지분 구조 집중도가 높습니다. 빗썸이 이제 빗썸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지주사의 최상단에 이정훈 전 의장이 있습니다. 70% 의장. 네, 70%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래소의 지분 구조 현황이 그 업비트는 25%, 빗썸은 70%? 네, 맞습니다. 굉장히 높네. 그러면 금융위원회가 뭐가 문제가 됐기에 이렇게 강력한 규제 수단을 검토하게 됐을까요? 예, 굉장히 복합적인 배경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빗썸의 경우 가상자산 대여 상품이나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에서 행정지도를 무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였죠? 예, 당국에서 이제 레버리지를 이제 중단하여라라고 경고를 보내거나 혹은 이제 가이드라인을 줬을 때 신규 영업을 중단하라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따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법에는 없는 것이라서 네. 위법적이진 않은데 시장의 이제 뭔가 활성화라기보다 이제 투자자 보호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좀 필요한 조치였는데 그런 것들을 좀 무시해서 논란이 있었고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킹 최근에 발생을 했던 것이 문제의식을 좀 높으면서 이제 사고 자체뿐만 아니라 대응 과정이나 이제 정보 공개 방식에서 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뭔가 지배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논의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상법 개정에서도 우리가 지배 구조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특히 거래소의 대주주가 이해상충 문제 이게 끝없이 계속 제기됐는데 그런 건 어떤 사례가 있는 건가요? 사실 이해상충이 제일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그 상장한 가상자산이 거래가 많이 될수록 이제 이득을 많이 보는 구조인데요. 그렇죠. 이를테면은 저희가 흔히 가상자산 시장에서 상장 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상장하고 나서 가격이 급등한다던가 뭐 이런 구조에 있어서 주주가 굉장히 소수로 집중돼 있으면 예. 자신의 이해와 이렇게 맞닥뜨려서 그런 거를 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이를테면은 뭐 이게 완전히 정확히 들어맞진 않지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서킷 브레이커 같은 제도도 있고 이렇게 제한하는 제도도 있고 혹은 해킹을 당하게 됐을 때 그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막을 때 안에서 이제 수급과 공급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런 경우에 사실은 거래소들이 이제 이 거래를 뭔가 이렇게 중단한다거나 뭐 이런 것이 사실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뭐 자율규제 형식으로 해서 되지가 않았거든요. 쉽게 하면 일반 그 주식 거래로 보게 되면은 상장할 때도 굉장히 엄격한 상장 심사를 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이해에 따라서 좀 고무줄처럼 될 수도 있다. 또 그렇죠. 하나는 그 안에서 약간의 좀 정상적이지 못한 거래가 일어났을 때 그걸 통제할 수단이 없다. 그렇죠. 그런 측면이네요. 근데 이게 그 결국은 이 미국도 제도를 만들고 하면 우리도 이 글로벌 흐름과 같이 맞추는 측면도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그건? 네, 맞습니다. 글로벌 흐름도 마찬가지인데 예, 전통 금융권이 가상자산 진입을 이제 할 수 있게 하는데 사실 이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 규제에 뭔가 이게 최종적인 목표 지향점이라고나 할까요? 기대 효과 같은 것들은 이 전통 금융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뭐 이를테면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이제 뭐 매각을 하거나 낮추게 되면 지분이 남게 되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그동안 컴플라이 수준이 높았던 증권사나 은행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이제 새롭게, 이게 사실은 이제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인가를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증권사들끼리 컨소시엄을 짤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있는 대체거래소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한국거래소가 컨소시엄을 짜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자본시장의 큰 금융 플레이어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는 사실 이제 글로벌 흐름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은행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회계 지침을 폐지하면서 작년 초에 예. 이렇게 전통금융의 가상자산업 진출을 열어뒀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 전통 금융사들 컴플라이 수준이 높고 내부 통제 수준이 높은 수준의 이제 그 플레이어들이 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이제 약간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이 갖고 있는 시장의 투명성이나 안전성 이런 부분이 좀 계속 퀘스천이 됐는데, 이 지분을 줄이게 되면 거기에 전통적인 금융기관이나 증권사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훨씬 투명성이나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또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만약에 이게 도입되면은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구조의 재편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가상자산 거래소, 그러니까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가상자산 사업자를 어떻게 등록해서 하느냐의 구조는 이제 특근법에 따른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단계법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인가제로 변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인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규제가 함께 엮이는 건데요. 거기서 만약에 이제 금융 당국이 만약 이게 뭐 검토가 되거나 도입이 돼서 하게 된다면 새로운 이제 규제 조건을 받을 인가 사업자들을 이제 모집을 하겠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증권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은행이 들어올 수도 있고 새로운 플레이어들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태까지 어떤 문제나 이런 거 일으키게 되면 시장에 퇴출될 수도 있는 거네, 그죠? 그렇죠. 이제 법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근데 조금 전에 어떤 뉴스를 보게 되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데 금융권부터 먼저 한다 이런 뉴스가 떴던데, 이거는 오본가요, 사실인가요?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봐서 이제 확인을 좀 해본 결과 사실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방금 말씀드린 이제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규제도 사실 검토 단계거든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TF에 이제 보고한 내용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내용도 같은 쟁점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협의 과정에서 이제 시행령에 위임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단계에서 이제 확정이 아니라 입법 단계에서 논의될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기사가 나왔냐 보니까 예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을 먼저 허용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기술 기업을 하자.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이제 은행 중심을 하자는 분들이 그동안 많이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예시로 들어간 정도지, 이거를 뭔가 공식 입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검토 단계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예. 하긴 뭐 한국은행 하는 거는 안 된다. 은행이 해야 된다. 그럼 너 과도한 거 아니냐. 핀테크하고 은행하고 결합돼야 된다. 뭐 이런 논쟁 중에 하나라. 일반적인 그냥 일반론적인 하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직은 검토 단계라고는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이 더 이상 변두리 금융이 아니고 서서히 제도권 내로 진입하면서 지분율 제한을 통해서 투명화되고 안정성이 높아지는 글로벌 추세에 맞게 변화의 조짐을 가져오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준 박본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